안녕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우울하고 춥고요. 제 지금 복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웨트셔츠를 입었고 그 위에 플리스를 입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조금 추워요. 이 상태로 또 강아지 산책을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위에다가 뭐 바람막이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걸쳐줘야지 이제 안 춥고 산책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훅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엄마도 이렇게 사랑해. 안녕 여러분, 메간 here.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7년 반째 살고 있고요. 여기 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일을 오래 하다가 올해 초에 그만두고 지금은 온라인 포토그래피 갤러리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나이에 관한 건데요. 제가 블로그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왔어요. 제 블로그에 많이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나이대는 제 나이 정도 한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뭐 해외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취업을 해외로 하고 싶으시거나,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정말 자주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 해외 나가서 살고 싶은데, 해외 취업하고 싶은데, 혹은 또 승무원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많이 늦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사실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하기 때문이고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음력으로 2월생, 양력으로 3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3살이니까 벌써 이제 내년 2월, 3월이면은 34이 되잖아요. 적지 않은 나이죠,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네덜란드에 산다는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나이를 그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살진 않아요, 매일매일. 어느 정도 좀 잊고 지내는 거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How old do you feel about yourself?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한 20대 중반? 20대 후반 정도? 뭐 27살, 8살? 이 정도로 느낀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 나이 먹은 것 같은 기분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직 33이라고 하면 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언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나이는 너무너무 어린 나이인 거예요. 33이지만 40 언니들이 저를 보면 너무 어리다. 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제가 20대 분들을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40이라도 만약에 50세, 60세 이런 분들이 40인 사람들을 보면 또 가능성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이란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이건 간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기로 결정을 하면 나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너무너무 어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면 나는 이미 너무 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내 나이를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너무 어리게 느껴져요. Today is the youngest day of your life.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몰랐어요. 20대 때는 정말 항상 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도 이제 갓 대학교 들어가서 한창 연애할 나이인데 남자친구를 한번 사귀면 나 내 인생의 사랑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진지하게 만났고, 제가 첫 직장을 잡을 때도 이직은 없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는다 이런 마음으로 되게 비장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진심을 다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서두르지 않으면 제가 너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좀 빨리 했어요. 빨리빨리. 제가 나군으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또 이제 한창 신나게 놀고 싶은데 여대니까 약간 지루할 것 같잖아요. 재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재수를 스킵을 했고요. 취업도 5학년 1학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한 학기 반을 남기고서 이미 취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취업계를 내버리고 학교를 안 나갔어요. 뭔가를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해치우면서 계속해서 달린 거예요. 이번에 퇴사할 때까지 했던 직장 생활 횟수를 세보니까 정확히 10년인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고 KLM 다니면서 네덜란드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정도 회사 생활했고 나머지 6년 이제 타미 힐피거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10년인데 퇴사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너무나 어렸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후회가 조금 들더라고요. 저 늦었을까요? 이런 류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지만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늦은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잊고 지내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퇴사가 옛날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라든가 학창시절에 취업하려고 한 거, 이런 모든 거에 되게 큰 부분이 엄마 아빠한테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퇴사를 하겠다는 거는 그거랑 정말 폴라 어포짓이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 퇴사했다고도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저는 퇴사하는 것도 계속 제가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 구하고 처음으로 이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때 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내가 졸업했으니까 사회인으로서 리스폰시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늦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덜란드로 오고 나서는 이제 비빌 언덕 없이 혼자서 해외 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할 수 없다, 내 인생에. 제가 집을 사고 나서는 이제 모기지 갚아야 되니까 정말 퇴사는 영영 물 건너간 소리구나. 30이 또 넘고 나서는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계획 없이 퇴사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정말 퇴사는 없다, 늦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늦었다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망할 수도 있는데 퇴사하고 나가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 일이 나는 너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30이라고 40이라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 그 일을. 내 적성에 맞는 일은 뭔가 손으로 핸드크래프트 하는 일이야. 그쪽으로 도전을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생계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해. 그러다가 끝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퇴사에 임박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점인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오기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괴로움이라던가 억울함, 그런 게 집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놓기가 힘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너무 크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한에서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퇴사 이후로 이제 창업 준비를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어쨌든 그냥 준비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이미 많이 이뤄놓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좋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런 좀 강렬한 감정,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이런 감정 같은 게 되게 많이 옅어지잖아요. 모르죠. 또 이러다가 회사로 언젠가 다시 돌아가게 될지. 1년치 제가 버퍼를 모아놓고서 퇴사를 한 거였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줄어가는 잔고를 보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저번 주에는 이제 저 친구가 어떤 포지션을 저한테 오퍼를 해주면서 큰 회사 중에 하나래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찾고 있는데 프리랜싱 컨트랙으로 하고 월 네토로 8,000을 받는다는 거야.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월 8,000유로면 여러분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군침이 났죠. 이게 사람 마음이 재미있는 게 8,000유로야 한 달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 잡 오퍼에 노를 하게 되면 왠지 내가 한 달에 8,000유로씩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있던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데 거의 그거에 준하는 그런 상실감이 느껴져요. 또 회사라는 집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또 들고요. 결국 이제 노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제가 회사에 나중에 돌아가게 될지라도 일단 퇴사를 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삶을 조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해볼 걸, 그때가 진짜 최적의 타이밍이었는데 이런 후회는 안 남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또 퇴사에 대한 마음이 생기거나 정말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그때 또 일을 그만두기가 처음만큼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처음이 어렵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갈수록 쉬워지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는 이미 충분한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조금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slowing down? Oh, check traffic. Break lines, red lights, hold hands, grip tight, play fights, your lips still taste like Nick D, sweet tea. Who wants to drive through shit without you, without we? Break lines, red lights, hold hands, grip tight, play fights, your lips still taste like Nick D, sweet tea. Who trying to drive through without you, without me, sweet tea. Burning rubber, smooth tread on my car tires. All talk, got your spark tied. Butterflies in my stomach, putting out this hot fire. Love sick, a couple wild